2019년 행정고시 언어논리 영역 7번 문제 풀겠습니다. 다음 글에 미첼의 이론에서 추론할 수 있는 것을 고르라고 합니다. 5번부터 보겠습니다. 별의 질량이 커질수록요, 그 별의 임계둘레가 커진대요. 이렇게 하고 질량 그리고 임계둘레에 관련된 내용을 찾아보겠습니다. 이 지문이 길이가 짧기 때문에 이 문제는 좀 어렵겠거니라고 생각을 하고 푸셔야 합니다. 그리고 이 문제에서도 미첼의 이론이라는 내용이 있잖아요. 그냥 추론하시오가 아니고 미첼의 이론이라는 내용이 있어서 이 미첼의 이론이 어떤 건지 알아야 되겠구나 라는 생각 정도를 하고 문제를 푸시면 되겠습니다. 자, 질량 그리고 임계둘레를 찾아보겠습니다. 질량을 둘레로 나눈 값의 제곱근의 탈출 속도가 비례한대요. 이거를 수식으로 써보면요. 질량을요, 둘레로 나누시고 이거의 제곱근과 탈출 속도 이게 비례한다고 합니다. 즉 탈출 속도에 그냥 a라는 값을 곱해서 얘네 둘이 같다고 놓으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임계둘레가 나왔습니다. 임계둘레는 탈출 속도와 빛의 속도를 같게 만드는 별의 둘레래요. 자, 그럼 임계둘레를 써보면요. 여기 임계둘레가 있고요. 똑같이 질량이 있고 이렇게 하면요. 이 경우에 이 탈출 속도가 결국 빛의 속도가 탈출 속도가 되는 이것을 임계둘레라고 한답니다. 그러면 별의 질량이 커질수록 그 별의 임계둘레가 커진다 라는 얘기에 대해서 어떤지 알아볼게요. 별의 질량이 커지잖아요. 그러면 이 a 값은 일단 비례한다고 했으니까 이 고정된 값이고요. 이 빛의 속도 있잖아요. 빛의 속도도 자연에서 존재하는 빛의 속도이기 때문에 고정되어 있죠. 그러니까 빛의 속도가 고정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이 등호가 성립을 하려면은 요 질량이 커질 때 임계둘레로 또 같이 커져야지 이 등호가 성립되게 됩니다. 그렇죠? 따라서 별의 질량이 커질수록 임계둘레가 커진다. 맞는 얘기가 됩니다. 5번이 답이 됩니다. 4번 확인하겠습니다. 임계둘레 이하의 둘레를 가진 별의 표면에서는 빛을 쏘아 올릴 수 없대요. 내용을 한번 찾아볼게요. 별의 표면에서 얼마간의 초기속도로 입자를 쏘아 올린대. 초기속도가 빠르면 입자는 탈출하고요. 빠르지 않으면 입자는 표면으로 되돌아간대요. 즉 빛을 쏘아 올릴 수 없는 게 아니고요. 임계둘레 이하의 둘레를 가진 별에서도 빛은 쏘아 올리지만 그게 다시 돌아갈 뿐입니다. 그 구체적인 내용은 여기에 있는데요. 빛은 임계둘레보다 작은 둘레를 가진 별에서는 탈출을 할 수 없는데요. 빛입자를 쏘아 올렸을 때 입자는 날아가다가 결국 표면으로 되돌아온답니다. 즉 아예 쏘아 올릴 수 없는 것이 아닙니다. 3번 별의 질량이 커지더라도 별의 둘레가 변하지 않으면 탈출 속도는 빨라지지 않는데요. 지금 이거는 이 임계둘레 빛의 속도 이거와는 무관하게 이 위에 있는 수식으로 생각을 하시면 되는데요. 자, 별의 질량이 커질 때 별의 둘레가 변하지 않으면요. 탈출 속도는 빨라져야 되겠죠. 이 등호가 성립하려면 a는 항상 이 고정된 값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3번은 틀린 얘기가 됩니다. 탈출 속도는 빨라져야 합니다. 2번 빛보다 빠른 초기 속도로 쏘아올린 입자가 있으면 입자는 모두 별에서 탈출할 수 있대요. 이것도 이 빛의 속도 개념과는 별개로 한번 생각을 해봐야 하는 내용입니다. 어떤 빛보다 빠른 초기 속도로 쏘아올린 입자, 빛보다 빠른 속도가 있다고 합시다. 근데 얘보다 이 탈출 속도가 더 크잖아요. 그러면 얘는 결국 탈출할 수가 없어요. 탈출 속도는 질량과 둘레에 의해 결정이 되고요. 이 탈출 속도가 빛보다 빠른 속도보다도 더 크게 된다면 얘는 탈출할 수 없기 때문에 모두 탈출할 수 있다는 얘기는 틀린 말이 됩니다. 1번 임계둘레 이하의 둘레를 가진 별에 사는 존재는 임계둘레보다 큰 둘레를 가진 별에서 오는 빛을 관찰할 수 있대요. 임계둘레 이하의 별. 여기 내용을 쭉 한번 읽어보실게요. 내용을 보시면 관찰자 입장에서 어떤 상태에 처해 있냐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여기에 그런 내용이 나오지가 않아요. 단지 이